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그 피플펀드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 담당하고 있는 한섬기라고 합니다. 그 발표 주제가 그 웹사이트 보시면 장고 ORM 더 깊이 알아보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영문 버전으로 좀 수정을 하면서 느낌을 좀 바꿔봤어요. 왜냐면 ORM 자체를 알아보기보다는 ORM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저는 좀 더 약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의도가 약간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목을 좀 약간 바꾸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드리고요. 제 발표는 장고 1.11 버전을 기반으로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게 1.11이고, 근데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2.0이 이미 스테이블 버전으로 나와 있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2.0은 2.11의 다음 버전 1.12와 사실 동일한 버전이고, 그러니까 크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발표에 한해서는요. 사전에 한 가지만 더 공유를 드리면,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주제들은 사실 뭐 제가 뭔가 알아봐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저희 팀 멤버들이랑 같이 뭐 PR을 하고 뭐 리뷰를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습득한 그런 팁들이에요. 그래서 이 점 사전에 먼저 공유를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델이랑 쿼리셋 관련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역등성을 보장하는 함수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피플펀드라는 회사는 P2P 컴퍼니예요. P2P 금융을 다루는 회사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 이제 대출자가 돈을 갚아요. 그럼 매일같이 이걸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이 돈을 정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해요. 갑자기 운영팀에서 찾아옵니다. 죄송한데 정산 버튼 2번 눌렀어요. 이러면 일단 제가 기를 모으고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이게 알아서 되진 않죠, 사실. 뭐 하루 종일 막 DB 수정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역등성을 보장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사실 장고 ORM에서는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update or create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미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돌려주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생성해서 돌려줘요. 그럼 똑같이 이 함수를 몇 번을 실행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를 만듦으로 인해서 누군가 버튼을 2번 누르거나 이런 약간 불미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해결을 좀 했어요. 두 번째 사례로는 저희가 장고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델 보면 뭐 여러 가지 미리 제공되는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예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채권이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이 채권들에 보면 약간 후킹 요소로서 몇 명이 이 채권에 지금 현재 투자를 신청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리스트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각 채권마다 거기에 딸려있는 투자자들의 숫자를 항상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 채권마다 카운트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냐면, 이제 역정규화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역정규화랑 그 다음에 세이브라는 메서드, 이걸 오버라이드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 하나에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달려있고, 이 투자자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날려야겠죠. 근데 대신에 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대신에 오히려 역정규화를 해서 위에 있는 채권에다가 인베스터 카운트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났을 때 세이브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인베스트먼트에 연관되어 있는 론이라는 객체에 있는 아까 추가했던 인베스터 카운트를 1을 항상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 값을 할당해 주게 되면 실제로 리스트를 가져올 때 각 채권마다의 카운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채권 정보만 가져오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세이브 함수 호출하실 때는 업데이트 필즈라는 어트리뷰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고에서 세이브 메서드 실행을 할 때는 모델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할당되어 있는 모든 값이 다 저장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필드만 저장하고 싶다고 하면 업데이트 필드를 쓰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팁으로 제가 작성해 놓은 것처럼
오토 나우 같은 거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필즈를 쓰면 그 오토 나우 같은 어트리뷰트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항상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팁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뉴머레이션 공유 드릴게요. 이넘이라는 게 사실 파이썬 3.4에서 이미 소개가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장고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죠. 장고에서는 이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자열이에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찾아봤던 것 중에서 장고 모델 유틸즈라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정의하는 거는 이제 스트링 값이고요. 대신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graze.a1처럼 그냥 변수처럼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마치 이넘처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는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팁 하나 간단한 걸 공유드리면, 근데 숫자 값 이런 거를 이넘으로 쓰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파이썬에서 변수 숫자로는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과 실제로 쓰는 코드를 이제 분리해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 코드 1이라고 해놓으시면 실제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graze.code1이라고선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추상화. 모델을 추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내부적으로 고객들이 좀 있어요. 사실 외부 고객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고객이죠. 뭐 약간 뭐 마자로 시작하는 캐터님들이라든가 뭐 대자로 시작하는 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어떤 그 유저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약간 물어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이미 데이터를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뒤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모델에다가 created at, updated at 이런 필드를 이제 추가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느낌 딱 오죠. 공통된 속성이 모든 모델에 다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추상화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추상화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장고 ORM에선 추상화를 제공을 해줍니다. 모델의 메타 클래스에다가 abstract를 true로 설정을 해두시면 이 친구는 이제 그 abstract 클래스가 되고 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임플먼트한 론이라는 여기서 예제로 보시면 론이라는 클래스 모델 클래스에서는 타임스탬프드 모델이라는 걸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마운트랑 인터레스트만 선언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created date time, updated date time 이런 필드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한 번 쓰고 말 리는 없겠죠. 저희 서비스에는 아까 채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시스템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 신용 채권과 그다음에 담보를 갖고 있는 그런 채권 두 가지로 갖고 있는데 두 가지의 속성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상화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secured loan에는 security, 그러니까 담보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게 들어가고 아래 unsecured loan 같은 걸 보시면 credit grade,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정 사람의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bstract를 저희는 좀 활용을 좀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하고 나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적용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또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약간 기자로 시작하는 획자님들 막 이런 분들이 가끔 보면 로우 데이터를 달래요. 근데 이게 몇 번 뽑아주다 보니까 귀찮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내가 반복 작업을 하지 않고 뭔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했고요. 생각을 해보다가 나온 결론은 일단 저희 모델에 전부 다 그 verbose name을 다 붙여놨어요. 이걸 붙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필드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기 쉽기 위해서 일단 먼저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verbose name을 입력을 하시면 필드 네임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드 네임을 verbose name으로 찾을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제가 뭐 일일이 설명드리긴 조금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verbose name이랑 그 어떤 모델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모델에 있는 그 verbose name에 해당하는 모든 필드에 대한 값이 쭉 그냥 엑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엑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verbose name과 모델명만 다른 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무 때나 입력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죠. 요 엑셀을 딱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추가로 파라미터로 이메일 하나 더 받아가지고 그 이메일로 바로 쏴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추상화를 조금 더 이제 넓게 해석해서 이제 적용을 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장고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매니저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좀 덧붙일 수가 있어요. 미리 정의된 필터라는 걸 좀 만들어 둘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했냐면, 가끔씩 또 이제 내부적인 고객님들이 가끔씩 이제 물어봐요. 이번 달에 이 채권에서 이자를 얼마나 내야 돼요? 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채권에서 이제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 론의 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저희 로직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원금이 얼마인지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혹은 남아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이거를 뭐 합쳐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약간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딱 보이죠.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는 게 이제 과제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해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원래는 세 가지의 기능을 따로따로 이제 만들었었죠. 근데 또 이제 공통적으로 작성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걸 또 이제 추상화를 한번 또 했어요. 일단 필터를 정의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완료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걸르는 거고 밑에 걸 보시면 완료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이런 걸 걸러내는 필터예요. 근데 이거를 항상 저희 서비스에서는 항상 여기저기서만 똑같은 코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니저를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니저가 뭐냐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ORM 쓰실 때 다들 보셨겠지만 원래 모델., 오브젝트. 그다음에 뭐 필터니 뭐니 이런 함수들을 써나가잖아요. 그때 쓰는 오브젝트가 매니저예요. 근데 이 매니저를 저희가 커스텀 디파인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상환이라는 모델이 있는 거고 이 모델을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모델.매니저를 이제 상속을 받았고 여기에 completed, not completed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가 이제 아직 갚지 않은 게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not completed라는 필터에 쿼리셋에 달려있는 새롭게 방금 추가했던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채권이라는 정보만 딱 넘겨주면 미리 정의된 것들이 미리 정의된 쿼리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쿼리셋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해서 계속 점 닷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함수들을 엮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좀 한번 더 적용을 해봤고요. 이제 방금 지나갔지만 어그리게이션이 한번 나왔으니까 어그리게이션이나 뭐 어노테이션 이쪽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처음에 나올 거는 이제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흔히 되게 많이 쓰게 되고 사실 원래도 많이 쓰는 거지만 장고 ORM에서는 이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이제 이런 화면을 이제 제공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상환을 받을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럼 그거를 상태별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채권을 내가 뭐 100개, 막 200개 투자를 했으면 이게 한 개씩 보면은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서머라이즈 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서머라이즈가 무슨 기준이냐? 결국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태로 그룹 바이 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필터를 먼저 만들고요. 누군가 어떤 특정 투자자냐, 혹은 기간은 언제냐, 뭐 이런 필터들을 먼저 걸 거고, 그러고 나면 values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죠. 이 values가 좀 약간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장고에서는 values가 약간 중의적으로 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alues라고 하면 해당 모델에 있는 특정 필드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annotate나 aggregate 이런 함수 앞에 쓰이게 되면 이게 그룹 바이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values status를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annotate를 넣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aggregate 된 그러니까 집계된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연결해서 약간 조건이 들어가는 집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뭐 예시를 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또 이제 내부적인 고객분들이 또 계신데 또 이제 요구를 해요.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뭐 상환 완료, 상환 예정 뭐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 사실은 훨씬 상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상환 예정이었는데 돈을 갚았어요. 그럼 돈을 갚았다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정산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정산 중이다 이런 상태들이 들어가요. 뭐 연체도 연체가 있고 뭐 단기 연체가 있고 뭐 단기 지연이 있고 막 이런 상태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뭔가 기획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추상화된 그런 상태값들이 좀 필요했고, 이제 이런 걸 적용할 때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케이스 웬 문으로 이제 해결을 좀 했고요. 케이스 웬 문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상환 예정이거나 혹은 정산 중일 때는 항상 상환 예정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라 라는 걸 미리 이제 정의를 하나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정의했던 그 케이스 문을 어노테이트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밸류즈를 적용을 할 때 제가 커스텀하게 만들어놨던 그 스테이터스를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적용했던 그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이게 또 순서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그 순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먼저 상환 지연이 나오고 뭐 상환 예정이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연체 중인 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이면 안 되고 어떤 정해진 그 폼의 순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한 거는 되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트리키한 방법을 좀 써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상태값 앞에다가 숫자를 그냥 붙여줬어요. 숫자를 붙여주면 이제 제 의도대로 이제 오더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더 바이를 하나 추가를 했죠. 그래서 방금 정의했던 숫자가 앞에 붙어 있는 그 상태별로 이렇게 그 추상화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순서가 보장되도록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이제 해결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커스텀 펑션.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쿼리를 직접 사용하던 시절이랑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좀 되게 어색한 방법이긴 하지만 ORM, 뭐 장고든 뭐 다른 ORM이든 ORM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에는 약간 제한이 있어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RDBMS를 구현하는 회사마다 당연히 그 구현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는 그 트랜지션을 저장을 할 때 돈이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양수로 입력을 하고요. 돈이 나갔으면 음수로 저장을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고 이것에 뭐 장단은 좀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모든 걸 썸하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잔고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좀 해놨었는데 문제는 또 어떤 분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실제로 거래가 됐던 금액의 총합은 얼마냐? 그러니까 절대값을 말하는 거죠. 절대값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딱 떠오르시겠지만 당연히 그 앱솔루트라는 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앱솔루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잔고 ORM에서는 sum이라는 펑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absolute sum 뭐 이런 함수는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sum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살펴봤고 조금만 확장을 하면은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bsolute sum이라는 애를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놨고 걔는 sum이라는 기본적인 함수를 상속을 받게 해놨어요. 나머지 기능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밑에 빨간색 칸으로 쳐놓은 거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sum 안에다가 그 ABS라는 absolute 값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사용했을 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solute sum을 활용했을 때와 그냥 sum을 활용했을 때 결과값, 오른쪽 우측 아래에 있는 결과값을 보시면 35만 200이 나오는 거고 절대값으로는. 근데 그냥 계산을 했을 때는 5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트랜잭션 한번 공유 드릴게요. 트랜잭션, 저희는 아무래도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트랜잭션과 락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대출자가 이제 돈을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여러 명이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출자는 원래 15만 원을 빌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1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5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3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치가 안 되면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지 않았던 금액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당연히 이걸 해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떠오르시는 것처럼 락을 쓸 수밖에 없고요, 트랜지션과 함께. 그럼 이제 트랜지션을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뭐 되게 간단한데요. transition atomic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이걸 앞에 뭔가 적용하고 싶은 이 로직의 맨 앞에다가 적용을 해놓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RDBMS에서는 select for update라는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해주죠. 이 함수는 어떤 특정 로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의 로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로우를 셀렉트를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 로우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로우에 대한 작업이 끝나서 커밋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을 하더라도 그 순서를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아토믹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select for update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순서를 아토믹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랜지션 걸고 락 건 거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당연히 테스트 코드로 만들면 좋겠는데 잘 머리를 써봐도 테스트 코드로 이걸 100% 보장을 하는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는가? 이걸 좀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아이디어를 내놓기 전에 일단 눈으로 디버깅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다 time.sleep을 좀 넣어놔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요청이 딱 됐을 때 당연히 60초 동안 대기를 타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기를 세워놓고 개발자들 몇 명 옆에 섭외를 좀 했어요. 죄송한데 잠깐만 투자하기 API 좀 한번 호출해 주실래요? 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클릭 딱 해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락이 걸리고 트랜지션과 락이 정확하게 걸리는지를 한번 눈으로는 적어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100% 확률로 얘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다만 아쉽게도 그 테스트 코드로 이걸 좀 약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를 100% 보장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이디어가 저희는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 이 트랜지션과 락이 보장이 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코드는 만들기로 했지만 안타깝지만 뭐 좀 더 좋은 방법은 아직 떠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도 팁을 좀 드리면 이 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락을 사용하실 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트랜지션을 시작을 했고 근데 내가 락을 걸려고 했던 그 모델에 접근하기 전에 다른 모델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되면 락이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락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만약에 락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트랜지션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쿼리가 그 락을 획득하는 쿼리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걸 항상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락을 사용을 하는데 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인데 한꺼번에 트랜지션과 락을 좀 걸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저희는 은행이랑 이제 통신을 또 해야 돼요. 돈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은행이랑 통신을 하게 되면 은행이랑 연결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고요. 저희 인터널 서비스, 저희 피플펀드라는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을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엮는 건 안타깝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잔고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트리키하게 좀 우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랜지션을 활용할 때 아까는 그 어노테이션을 좀 활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실제로 그냥 with 구문이랑 같이 활용을 좀 하는 거죠. 제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던 건 이 트랜지션 아토믹에 그 using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리스트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랜지션 아토믹을 이제 2번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했어요. 다음에는 퍼포먼스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퍼포먼스 관련되면 사실 제가 뭐 다른 것보다는 조인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조인을 할 때, 그 장고 ORM을 쓸 때는 조인을 할 때 좀 성능 문제가 사실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내가 투자한 채권, 각 투자자별로 내가 나의 투자 뭐 이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채권들에 투자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채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채권명은 채권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를 투자했냐? 이거는 인베스트먼트라는 모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모델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2번 조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처음에 만든 코드는 이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먼저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타겟은 어떤 투자자니까 투자자들의 그 어떤 특정 투자자의 투자 건을 이제 조회를 해와요, 리스트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조회를 하면서 값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건에 얼마 투자했는지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 투자건에 딸려있던 그 연결되어 있는 채권에 있는 타이틀이라는 채권 제목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인베스트먼트 어마운트를 최초로 접근할 때는 장고 ORM은 일단 그 쿼리셋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한 번에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이 쿼리셋을 한번 조회를 순회를 하면서 그 쿼리셋 모델 하나에 해당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그 연결된 데이터를 한번 접근할 때마다 계속 쿼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고 하면 n번 쿼리가 더 실행되는 이제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사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select related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select related가 하는 역할은 여기에다가 이제 loan과 같은 애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하단에서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쿼리셋은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런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같이 related된 loan이라는 애를 접근을 할 때도 이걸 새롭게 쿼리를 한 번씩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인베스트먼트 리스트를 가져올 때 여기에 같이 달려있는 그 론까지 조인을 해서 이제 한 번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잠깐 넘어갔던 프리패치 릴레이티드가 있는데 얘랑 차이점은 셀렉트 릴레이티드는 그러니까 원투원 모델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프리패치 릴레이티드는 그 매니 투 매니나 뭐 원 투 매니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분해서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디버깅 하는 거 장고 ORM과 좀 약간 관련이 있는 디버깅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항상 보면 실제 쿼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방금 설명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한 케이스겠지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내가 만든 거랑 정확하게 잘 돌아가요. 테스트도 문제가 없고 아무 데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느려요. 이러면 약간 이제 디버깅 해봐야 되는 시점이죠. 이럴 때 사실 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쿼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걸 확인을 직접 하고 싶으실 때는 뭐 장고 디버그 툴바나 뭐 기타 이런 툴들이 좀 있어요. 이걸 설치하시게 되면 어떤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실행됐을 때 그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었던 모든 쿼리에 대해서 답 출력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걸 확인을 하시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미 한번 실행된 쿼리인데 똑같은 쿼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혹은 똑같은 쿼리가 n번 호출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보면 뭔가 리팩토링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는 트랜잭션과 락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디버깅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을 했는데 그 브레이크 포인트에 왔을 때 이전과 이후의 결과값이 내가 의도한 대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처럼.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딘가에 찍어 놓을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으로 이게 묶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데이터가 바뀌겠죠. 이 코드대로라고 하면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뭔가 설정되어 있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하면 아무 결과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뭐 아시다시피 트랜잭션이라는 건 트랜잭션 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쿼리들은 실제로 커밋이 되기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RDBMS에는 보통 이제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커밋된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read uncommitted라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있어요. 이걸 적용을 하시게 되면 아직 커밋되진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잠깐 갖고 있는 캐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